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 원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치과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와 같이 치과에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치과를 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지갑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치과에서 받는 치료 중에서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들은 보통 보철 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싼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과연 이 보철물을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치과에서 한 보철물이 얼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치아에 한 보철물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보철물을 어떻게 하면 오래 관리하면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해요. 보철물이란 충치나 파절 등으로 인해서 치질이 손실된 치아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수복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과에서 보철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대표적인 보철물 중에 하나인 크라운 치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과 보철물을 크라운 치료라고 해요.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의미인데 치아를 마치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보철물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보철물은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철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철물의 수명은 보통 10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치료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10년 이상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치료를 하게 돼요. 그거보다 짧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즉 정상적으로 치료를 한 보철 치료라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10년이 지나서도 보철물에 이상이 없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면 굳이 교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철물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보철물의 수명을 줄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충치입니다. 아까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보철물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철물의 경계 부위, 그러니까 보철물과 치아가 있는 이 경계 부위에는 치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치아에는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치아와 보철물의 경계에는 미세한 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크라운을 치아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안에 치과용 시멘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철물의 경계 부위에는 이 시멘트가 있는 공간이 미세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충치가 생긴 부위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때문에 안에 음식물이 자꾸 끼게 되고 제거가 되지 않아서 안으로부터 충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크라운 안쪽에 생긴 충치는 크라운을 제거한 뒤에 치료를 해야 해요. 충치를 치료하고 나면은 다시 치아를 씌워줘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원인으로는 파절이나 마모입니다. 크라운 재료 중에서는 치아색을 띠는 치과용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치과용 도자기 내부에는 금속이 있어서 강도가 강하지만 도자기 부위는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 도자기가 깨져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 금속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미적으로 신경이 쓰인다면 다시 제작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금과 같은 금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와 부딪히면서 마모가 될 수도 있어요. 마모가 되어 보철물에 구멍이 나게 되면 내부에 이물질이 절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치가 안쪽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치아 또는 보철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아를 치료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보철물을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제작한 치과 보철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보철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보철물을 잘 관리할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첫째로 보철물 주변에 생기는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충치가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철물 주변에 이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칫솔이나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로 보철물의 경계 부위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해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면 보철물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철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철물에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약한 힘으로 식사를 하시고 굉장히 강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돌뼈와 같은 굉장히 단단한 음식들 말이죠. 보철물도 결국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힘에 의해서 파절이나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철물의 힘이 너무 강하게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 교합 간섭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철물에 교합 간섭이 생겨서 보철물이 파괴될 수 있다면 치과에서 미리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신다면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돈 쓰고 고생해서 치료한 치과 보철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위의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관리를 잘할수록 치과 치료를 통해서 소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보철 치료를 한 분들이 편안하게 오래 보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안상우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